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돈 세탁 등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던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문철명이 북한의 사치품 공급을 위해 최소 미화 150만 달러를 거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미국 송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년 가까운 법적 절차 끝에 북한 국적의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됐다며 이번 사건은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같은 달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된 인물입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2019년 12월 문철명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송환 요청을 승인했으며 최근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철회해달라는 문철명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실제 송환이 이뤄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문철명이 북한의 사치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돈 세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여러 위장 회사들과 가짜 이름으로 등록된 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체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금융망과 연계된 은행들을 통해 150만 달러가 넘는 미국 달러가 거래됐다는 설명입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기소장은 문철명이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게 가한 확산 방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을 속이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을 제재 회피와 다른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범위가 넓은 우리의 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처음 송환되자 북한은 반발 조치로 지난 19일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하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적법한 절차를 취했다면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48시간 내 철수를 명령해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21일 전원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전화브리핑에서 문철명의 송환이 미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So I'll just reiterate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denuclearizing North Korea. 미국 법무부는 문철명이 22일 워싱턴 DC 법원에 첫 출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에서 벌어진 북한인의 돈 세탁과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과 중국 등 6개 나라의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자와 기관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은 정경택 국가보위상 등 개인 2명과 기관 1곳이 포함됐는데 EU는 이번 제재가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EU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의 최고 입법 주요 정책 결정 기구인 EU 이사회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재를 부과한 나라는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나라의 개인 11명과 단체 4곳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들 6개국이 자행하는 고문과 비사법적 살인, 강제 실종, 조직적인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정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1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국가보위성이 북한 정권의 억압적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며 수장인 정경택은 고문과 잔인한 반인륜적 처우, 비사법적 처형, 강제 실종, 자의적 체포, 북한에 만연된 강제 노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안전성은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을 신문하고 처벌하는 등 억압적 치안 정책의 대표적 기관으로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 내 고의적 굶주림과 반인륜적 처우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리영길 사회안전상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앙검찰소는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정치적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인권 제재가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 침해를 가한 책임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EU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재는 EU가 지난해 12월에 채택한 세계 인권 제재 체제에 따른 것으로 제재 대상은 EU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개인 57명과 기관 9곳에 제재를 부과했으며 지난해 7월엔 북한 조선엑스포 합병회사에 대해 사이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대북 제재가 핵미사일에 국한되지 않고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he sanctions is so to say an additional layer of a comprehensive sanctions regime of the EU against North Korea. The sanctions thus far have been based on the accus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endeavors. 영국 정부도 앞서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사회안전성 교화국에 첫 인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인권 제재가 전 세계 인권을 탄압하는 당국자와 기관, 부패한 관리들을 미국 정부가 직접 제재하도록 한 마그니츠키 인권 문책법의 유럽판 모델이라며 인권 범죄에 대한 미국과 EU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북한의 대화를 제의하는 등 접촉을 시도한 것은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22일 미국 MSNBC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의 주체들과도 적극적인 관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외교적 과정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전향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행동에 나서는 것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그동안 미국은 미국민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의 방어를 위해 계속 확고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루시와 미국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가 지난해 북한의 정제유 불법 취득량이 유엔 안보리 한도 50만 배럴의 4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두 기관은 22일 합동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공급량과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을 환산하면 최대 233만 배럴이 넘는 정제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가 제안한 연간 한도 50만 배럴의 4배가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미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선박 다이아몬드 8호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해온 것이 확인됐는데 이 선박에 정제유를 공급한 모선들은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중국계 석유 무역기업 윈선그룹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위장회사 설립과 허위 문서 등을 통해 대북 정제유 수출을 지속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교묘해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에 맞서기 위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영역 그리고 법 이행기관과 금융기관, 비정부기구 사이에 사전 예방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미한 동맹 등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지난 18일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발의한 이 결의안은 특히 미한 동맹과 관련해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북한이 가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은 최근 체결된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인정한다면서도 전통적인 협정의 범주를 넘어 추가 동맹 기여 방안을 고려하기 위한 양국의 지속적인 협의와 이런 협의를 동맹 강화 기회로 이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